12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 소리 잘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조치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녁 시간이라서 조금 늦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세 번째 설명회 3차 설명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은 지금 처음이네요. 둘 다 오전 11시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 시간이라서 아마 아이들 저녁 챙겨주시나요? 그럴까요? 그러실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정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의 힘, 그리고 카르마 어학원 원장 금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3차네요. 상품이 이렇게 쌓였던 게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겠죠. 어머니 여기 앉았던 분이요, 1, 2차에 1등 행운상을 받아가셨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1등 행운권 당첨되시는 분은 태블릿 PC가 나갑니다. 모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모르셨구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인트로 부분 하고 본격적인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 3번에 걸쳐서 하는 설명에 정말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차, 2차, 3차 각각 100분이 넘는 분이 온 그래서 접속이 저기 좀 잘 안 되네요. 박사님 거기 대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대기가 걸리네요. 잠깐 대기 모드가 걸리네요. 2차 그리고 오늘 3차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은 내용 아시겠지만은 우리 일산 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일산 동서구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일산 동서구 16개 고등학교를 탐색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집 먼저 잠깐 좀 볼게요. 자료집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5개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5개 맞나요? 먼저 요게 저희 수학의 힘 브로셔입니다. 그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요 수학의 힘 입학 안내서, 저희 학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은 뒷부분에서 요걸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료집으로 보시겠지만, 참석 못하신 분들은 여기 PPT에서 잠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독해력이라고 되어 있는 요건요, 저희들 제가 약속드린 게 있어요. 이번 오픈 등록 이벤트로 등록하시는 학생에 한해서 하루에 10분 이 문해 능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고요. 3개월간 무료 이용권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요즘 문해 능력, 독해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제가 자료 이 해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조금 느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오늘 일산 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이라고 하는
약간 좀 두꺼운 거죠. 그죠? 요 자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초록색 간단 설문지하고 선발고사 신청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 누락된 분 계신가요? 하나라도? 다 있으시죠? 네. 이따가 끝날 때쯤 되면 저희가 문자 하나 또 보내드릴 거예요. 현장 참석하신 분들은 선발고사 신청서 요걸로 어서 오세요. 요걸로 작성하셔서 계속해 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신청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설명은요 제가 단독으로 합니다. 수학의 힘 개발자이시며 폼수학 개발자이신 홍정한 대표님이 오전까지 해주셨고요. 수학의 힘 프로그램 안내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전에도 일정이 너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 하나를 취소하고 이쪽으로 와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뺄 수가 없어서 제가 다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앞부분은 일산지역 고등학교 집중탐색,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수학의 힘과 폼수학 프로그램에 우리 후곡 캠퍼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수학의 힘과 폼수학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특징 같은 것들은 1, 2차에 거쳐서 너무나 많이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신 어머님은 나중에 그 홍정한 대표님이 설명하신 걸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그걸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선물을 제가 이번 여기 때 설명회 때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요. 우리 오늘 어머님들 요거 2개씩 가져가셔도 되겠다. 잠깐만요. 일단 요건 기본적으로 저희 마련한 작은 사은품 요거 다 받으셨죠? 요거 혹시 챙기시 못하신 분은 챙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원권 추첨 3분을 할 거예요. 회원권 다 내셨죠? 번호.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머님들은 지금 처음 오신 거죠? 2차 다 처음이시네요. 제가 이번에 집계를 해보니까 1, 2, 3차 모두 다 신청해 주신 분이 한 2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3회 중에서 최소 2회를 신청하신 분들이 20%. 카메라 문제가 있어서 네. 한 10초 정도 제가 다른 화면이 정지됐거든요. 포맷한다고. 네. 다시 한 번만요. 포맷한다고 네.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잠깐 끊어진 게 네, 그래요? 저기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잠깐 카메라상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요. 잠시 포맷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잠깐 보자. 여기 내용 중에요. 여기 내용 중에 이렇게 내용 중에 이걸 다 보지는 못할 거예요. 이 자료 두꺼운 걸. 다만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은 어머님들도 자료 다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자료가 이렇게 그냥 있는 데이터를 보는 나열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루는 16개 고등학교 외에 학교도 어머님들이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요. 훨씬 데이터가 의미 있는 값이 될 겁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지역별 진학률 비교 이것은 숫자 그대로겠지만 특히 중요한 건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에서 이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것을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교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과연 내 점수 92점이었을 경우에 몇 등 정도 또는 몇 등급 정도 될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중학교 때 92점과 고등학교 때 92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데이터는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정확한 등수값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정규 분포 그려졌을 때 Z값을 구해서 표준 편차와 평균, 그 다음에 학생 수를 가지고 등수를 역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로만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별 평가 방식은요. 학교별 평가 방식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많이 다르죠. 그죠?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1 중심으로 해서 올해 진행되는 평가 방식 제가 학교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자료를 이렇게 스킵하고 조금 설명을 덧붙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학교별 학급 운영 현황, 학교 규모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별 규모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 과장님? 네. 됐어요? 진행하면 되죠, 계속? 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후고 캠퍼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어머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더웠나요? 더웠죠? 너무너무 더웠던 참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서 조금 좋았다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그죠?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저도 막 덥네요, 많이. 제가 지금 에어컨을 오늘 하루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부러 창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냉기는 조금 못 느껴질 건데요. 그래도 이게 더 좋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산지역 고등학교 집중탐색. 저 소개를 간략하게, 요게 요즘 부캐가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닮았나요? 제 부캐입니다, 부캐. 저희 부캐는 열심히 뛰는, 그리고 재밌게 일을 하는 그런 게 저의 부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캐릭터. 안 닮았어요? 이거 제가 사진 딱 찍어도 앱으로 만든 건데. 앱이 조금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요. 실물보다 더 괜찮게 나와서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저 간략하게 소개를 다른 건 없고요. 저는 어머님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13년, 4년 전에 일산에서 가장 큰 학원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이름 아세요? 제가 힌트 안 드릴게요. 아시는 어머님. 푸른 학원.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푸른 학원이라고요. 초등, 중등, 고등, 재수, 종합.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페이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확장이 돼서 푸른 BL이라고 하는 초등 영재 경시센터가 푸른 BL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머님들이 요즘 잘 아시는 B학원이 바로 푸른 BL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많은 일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정도 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진로진학 지도사, 플립러닝 지도사. 저 공부 되게 많이 하죠. 제가 후곡에서 아마, 고양시에서 아마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는 원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만들까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어머님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푸른이 아니죠. 이 카르마를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도. 카르마 원장을 아직도 모르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요, 적극적으로 저를 PR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요, 이 후국에 본원이 지금 12관까지, 11관인가요? 12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소박하게 이 후국에서 5관까지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수학의 힘, 그 다음에 카르마 어학원이 여기 1관, 이 1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1.5관입니다. 1.5관.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규모가
이게 1.5배는 크죠? 어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28평이니까 보통 60평대 학원이라면 2개관, 그 다음에 한 80평대 학원이라면 1.5개관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 4개관을 더 추가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후국에서 수학, 영어 책임을 지는 그런 학원으로 거듭나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고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기 16개 고등학교인데요. 운정고, 고양이고, 국제고는 참고로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참고로 일부분 넣어놓은 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 서론 부분은요. 어머님들 중에 제가 사전 질문지를 받았잖아요. 그 질문에 해당되는 것만 답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입시 설명회 때 얼마든지 많이 또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집으로도 대신하실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머님들은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막 예측치 않은? 오늘 저녁에도 지금 갑자기 막 지금 오시려고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는 어머님도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고 분주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참 어려워요. 이 입시 어머님들 여러 바쁜 와중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입시까지 챙기려고 하면 참 정말 어렵죠. 근데 그런 건 저희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주시고요. 어머님들은 큰 흐름 정도만 익히셔서 이렇게 대응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머님들 굳이 이것까지 다 아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흐름 정도는 근데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흐름 정도 익혀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여기도 넘어가는데 하나만요. 하나만. 자, 우리가 고등학교를 갈 때 학군 배정, 그 다음에 구역 배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걸 조금 이따 질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고향은 고향 학군에 속합니다. 1구역 덕양구, 2구역 일산 동서구를 합쳐서 고향 학군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고향 학군 내에 2개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저는 오늘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2구역 16개 고등학교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고양시 지역 고등학교 전체 뺑뺑이로 가는 건지 일산 따로 덕양구 따로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님도 궁금하신가요? 알고 계시나요 이미? 자, 어떻게 갑니까? 1단계로 학군 내, 아까 학군 내 50, 학군이 뭐랬죠? 고향 학군 1구역 2구역에 일지망에서 오지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일산 동서구가 덕양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화수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서 50% 선발, 그 다음에 구역 내에서 50%, 구역이 아까 1구역, 2구역 이렇게 있었죠. 우리는 2구역에 해당돼서 일산 동서구 16개 고등학교를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2단계로 추첨을 합니다. 50%. 내용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추첨은 컴퓨터로. 그죠? 네, 질문하세요. 1단계 1지마하고 2단계 1지마는 같은 학교를 써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겹쳐도 되죠? 대부분은 학군 내는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이사 갈 거 아니라면 일산 동서구에 있는 16개 고등학교에서 1지망, 5지망 쓰고 여기서도 역시 다 같이 쓰게 되겠죠. 그죠?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되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2단계로 네.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1단계가 5개잖아요. 네. 2단계는 학교를 몇 개 쓸 수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네, 5지망까지. 네, 네. 이렇게 일반고 택 5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2단계 말씀하셨나요? 네, 2단계. 이것은 16개까지. 네. 1순위에서 16순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역시 스킵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것도 어머니들 참고용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다만 절대평가 시대의 영어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식이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만 일단은 오늘은 알아두세요. 감점 방식, 가산점 방식, 점수 합산 방식 정도만. 어렵죠, 여전히.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대학별로 이렇게 몇 점,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몇 점 난다. 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일산지역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 비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나요? 낮나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2019년도 기준인데요. 잠깐 볼까요? 서구 지역이 이 4년제 중심입니다. 4년제 진학률 69.9%.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이 59.1%. 근 10%나 차이가 났네요. 그죠? 경기도 72%, 전국 76%. 우리는 동서구를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4년제 진학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P학원에 있었던 시절에 입시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진학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개년 대학 진학률 비교를 한 4개년도 정도는 보셔야지 참고가 되죠. 올해 것만 딱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올해 4년제 진학률 가장 높은 게 와우, 봐보세요. 안국고가 81%예요. 안국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대단하죠? 81%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요때쯤인가요? 언제 여기 자료 다음에 17학년도에 여기 지읒 고등학교가 5, 60% 정도의 사회 진학률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음해부터 그 고등학교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었던 제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안국고, 대화고 이런 순으로 지금 요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눈에 보기 좋게 해놨죠. 정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 학교별 구체적인 진학률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별로 이렇게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놔서 어머니들 보기 편하시도록 해놨는데요. 저기 파란색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기타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타 부분은 뭘까요? 기타 부분은 재수. 네, 그죠? 기타 부분이 그러면 높다고,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그 학교는 그러면 안 좋은 학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 100세 시대에 재수 한 번 해서 삼수 한 번 더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학과,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한다면 뭐 기꺼이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생각도 하기 싫죠. 그죠? 그런데 막상 입시 대열에 들어서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올해 정말 조금 아쉽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다면 내년엔 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기타라고 보시면 어떻겠냐?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여기에서 제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데이터는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어떤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제 사견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백석고 40%, 그 다음에 일산 대진고, 우리 일산 대진고가 40%대, 그 다음에 정발고 40%대, 주역고 40%대.
어유 가보세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등학교들이 어머님들이 아시고 계시기에 이 고등학교들이 별로인 고등학교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기대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타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그 학교가 거시기하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의 성취욕이 더 높은 아이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기타 비율이 낮은 다른 학교들은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를 제가 찝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2021년, 2020년 두 개 년도를 같이 넣은 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자료 많이 넣어놨죠. 최대한 어머님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자료 엄청나게 제가 신경 써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 자료 소중하게 봐주시고, 예를 들면 여기 15%, 12% 기타 비율이 이랬을 때, 그럼 과연 이 학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쩌면 4년제 대학교 이렇게 66%를 갖지만 어쩌면은 인서울을 많이 벗어난 4년제 대학교까지도 생각을 하고 데이터에 카운트가 된 거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학교가 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기타율이 낮네? 4년제 진학률이 높네? 이랬을 경우에는 저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도 많이 갈 수 있다. 간 대학이다. 간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제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건 네. 지금 이 근방에 있는 지인수로 시작하는 학교들이 조금 편차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중에 유독 기타 비율이 낮은 학교가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많이 선호되는 학교 중에 네. 저렇게 학생들이 그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 그냥 진학을 유별나게 또 하고 나머지 학교는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특별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끝부분 같은 경우 네, 끝부분 제가 잘 실적도 좋고 그렇잖아요. 네네. 정발이나 주역보다는 지금 기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이라면 네. 선생 비율이 학점이 적은 학교인 거잖아요. 네. 좀 특이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네네. 그렇죠. 어머니 되게 정확히 보시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머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이 데이터 값을 읽는 건 사실은 약간 좀 스마트해야 돼요. 데이터가 아까 제가 문해 능력, 독해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쉽게 말해 독해력이 하는데 독해력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영어 독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글의 독해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문해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EBS에서 얼마 전에 방영됐던 프로 보셨나요? 문해 능력이 얼마나 많이 지금 취약한지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사실은 독해 능력, 문해 능력이죠. 약간 수치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은 좀 고민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 백그라운드가 많이 작용을 하긴 해요. 그렇죠? 사전에 어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결과에 보는 눈이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학교별 특색은요. 이것은 2019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또 많은 학교들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어서 간소하게 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올해 거보다는 작년에 작년에 자료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다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사실은 이 학교별 특색을 자세히 보면 그 학교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조금 신경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어머님이 지금은 아마 관심이 조금 덜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반기 때 지금 중상 어머님들이시라면 하반기 때 10월, 11월, 12월 되면요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꺼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고, 그 다음에 이건 바로 갈게요. 제가 깨알처럼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실차라는 주의로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어머니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덕이고, 백마고, 그 다음 백석고, 백신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 학교 다시 한번 볼까요? 과학중점학교는 어머님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죠? 일단은 동구에 백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동구에 정발고, 그 다음에 서구에 2개 있죠? 주엽고, 일산 동고. 그죠?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이수 단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 플러스 수학이. 그래서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과학 중점학교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수학을 많이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중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정말 애들 말로 빡세게 생활을 합니다. 어떤 학교든 과학 중점학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원고. 세원고에 되게 제가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못 찾겠네요. 그다음에 안국고, 일산 대진고, 그 다음에 일산 동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중점학교 동구 지역, 서구 지역에. 네, 학교별 특색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지역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중점학교, 중산고등학교, 풍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운정고는 파주이지만 제가 어머님들 관심도에 따라서 넣어놓은 겁니다. 운정고는 학교 특색이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서비스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잘했죠? 저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이게 2020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1학기, 2학기 학업 성취도인데요. 어머니들이 자료 딱 보시면은 학교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나요? 무엇을 봐야지 학교 분위기를 알 수 있을까요? 평균을 봐야 될까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A, B 등급, D 등급.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표준 편차. 맞습니다. 어머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하셨나 봐요. 수학 잘하셨죠? 왜 설레설레? 수학 못하셨어요? 근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표준 편차를 몰랐어요. 표준 편차는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평균에서 하위와 상위에 벌어진 정도, 벌어진 거리. 맞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크면 거리가 멀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거리가 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20을 중심으로 20이 넘으면 되게 큰 편이에요. 20 이하면 좀 작은 편이에요. 작다란 얘기는 아이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고, 크다란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저 밑에 있는 아이가 저 위에 있는 아이를 불러도 들리지 않는 그 거리. 클수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웃긴 말을 해도 왜 웃지를 않죠? 저는 아니 제일 밑에 아이가 제일 위에 아이를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리. 안 웃겼어요? 저의 앞으로 표현에 조금 문제를. 자, 표준 편차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 합친 거, 요거. 그 다음에 DE를 합친 요거 2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학교별로 어머니 쭉 한번 보시면 될까요? 여기가 더 많은지, 여기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감지되시죠? 그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쪽이 많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쪽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중간 점검 좀 해볼게요. 우리 온라인 접속하시는 어머님들 듣는 거 전혀 문제 없으신가요? 어느새 30분이 접속하셨네요.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잠깐 신경 좀 쓸게요. 문제 없으신지, 문제가 있는지. 오늘 뭐랄까요? 우리 본부에 본부장님이 너무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여기 출장을 못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본부장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러네요. 본부장님 들리나요? 네,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자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보세요, 어머님. 20, 60, 10, 70, 10, 70 이렇게만. 그죠?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 다음에 대화고입니다. 20, 60, 6, 82, 24, 64. 이건 뭐죠? 82. 편차는 크진 않는데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수학시험 보는 날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영어 듣기 평가라면 방송사고라도 생각해 보겠는데 수학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편차는 크진 않는데 D 비율이 높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죠. 많이 포기한 거죠. 그쵸? 그죠? 무슨 학교인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머니 참고하시면 돼요. 모 고등학교가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덕이고 간단 볼게요.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역시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21, 25, 24 백마 봅니다. 60, 62, 65 D가 그죠? 중등에서는요 A, B 쪽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고등에서는요 D 쪽이 큰 학교가 많아요. 그죠? 그만큼 고등은 더 치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고등은 내신이 매우 중요하기에 그죠? 내신 하나하나가 대학에 직결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무겁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석고 20, 19, 23 평범하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것도 뭐 아까 그거하고 조금 이제 비교점이 생기니까 조금 읽히시죠? 그죠? 그다음에 백신고 네 표준 편차 23, 25, 25, 55, 76, 52 그다음에 세운고 빠르게 갈게요. 22, 24, 24, 58, 66, 58 뒷부분이 안곡고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일산 대진고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대진고 일산 2대 사립하면 일산 대진고 세운고 3대 사립하면 어디까지 포함되죠? 백성고. 백성고는 여기서 뺀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고는 특수지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 되게 입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실적 좀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고를 전혀 신경 안 쓰시다가 조금씩 관심 가지시는 어머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백성고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떨지. 자, 2대 사립하면 대진 세원. 세원은 100명대입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상당히 각축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역도 좀 멀어서 서구 지역 어머님들한테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개정학교인 것 같아요. 물론 동부 지역은 또 다릅니다. 네, 대진고 보셨고요. 대진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고. 네, 비슷한 양상입니다. 저동고 역시 비슷하죠. 저형고. 자, 저형고는 어떨까요? 네,
조금 간격이 요것 때 요것의 간격이 조금 좁혀졌네요. 그쵸? 정발고 그러네요. 20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20, 60, 19, 70, 20, 70. 2학년은 어떨까? 정발고는 2학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정발고 1학년은 지금 이렇고요. 주역은 또 어떨까요? 주역은 18, 25, 24, 30, 40. 이것도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그쵸? AB의 D 비율이. 그죠? 저기는 2학기 때는 조금 높았는데,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조금은 감지가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AB 비율과 DE 비율,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가지고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는, 우리가 학업 성취도를 볼 때 요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자료로. 중상고까지, 풍동고까지, 운전고만 한번 볼게요. 운전고. 어떤가요? 와, 표준 편차가 10대예요, 10대. 예측되시죠? 그죠? A, B, D. 이 아이들 되게 울 것 같아요. 운전고 아이들은요, 국제고도 되었는데, 운전고 아이들은요, 여기 나오면 울어요, 애들이 막. 다른 학교 아이들은, 그래? 이런데요, 여기 애들은 울어요. 울고 불고 난리예요. 학원 막 며칠 결석해요. 수습하느라고요. 마음이 달래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양이고, 참고로 보시면, 일부러 제가 고양이고 국제고 넣어놨어요. 참고 되시나요? 충분히 참고 되시죠? 그쵸? 와, 표준 편차 한 자릿수입니다. AB 비율이, 우와, 70, 90이에요. 대박. 얘들은 뭐죠? 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은 우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실려갑니다, 얘들은 병원에 실려가요. 그래서 며칠간 입원하고 나와야 돼요. 막 링겔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탈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전 그런 애들 봤어요.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고는 어떨까요? 다행히 병원에 실려가는 애들이 없네요. 여기,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보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표준 편차, 그 다음에, AB 비율과 D 합친 거 비율을 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점수 92점 몇 등 정도일까? 이 부분인데요. 자, 왜 하필이면 92점을 잡았을까요? 92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최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한 등수도 아닙니다. 못한 점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저리에 있는 경계선의 점수입니다. 지금 비 오나 봐요. 그렇죠? 우리 비 때문에 온라인 접속자들 혹시 온라인 접속하시는 분들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비 때문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비 정말 시원하게 오네요. 저 비는요, 저 설명이 오늘 마무리 잘 하라고 하늘이 저한테 주신 선물 같아요. 저 이따가 끝나고요, 이 옷차림으로 그대로 나가서 비를 맞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자,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머니. 제가 지금 2020년 1학년 2학기 기준으로, 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추정 등수는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추정 등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늦게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 등수는 정확한 등수는 아닙니다. 추정 등수예요. 어떤 전제하에?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Z값을 구해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전체 학생 수를 넣어서 역으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인지. 자, 그래서 추정 등수는 의미가 없고 더 의미가 있는 건 백분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우리 백분위 하면 잘 안 와닿아요. 그쵸? 등급으로 차라리 하는 게 쉽게 와닿아요. 직관적으로. 그죠? 그런데 국수형 3개 과목을 등급 5, 4, 4, 1, 2, 3 하니까 또 거시기해요. 그래서 단순 평균을 냈습니다.
단순 평균 세 과목을 그냥 가중치 없이 그냥 똑같이 단순 평균을 낸 거, 요것을 어머님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 고양이고에서 92점을 받았다 하면 평균 등급이 4.3등급이에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낸다고 했죠. 제가 과연 작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2020년 2020년 2학기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전 상황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자료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넣어놨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가로 속에 있는 등급은 몇 년, 몇 학기일까요? 가로 속에 있는 등급은?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요. 19년 2학기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힌트 안 드렸잖아요. 제가 이따 커피 쿠폰 드릴게요. 진행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건 19년 2학기입니다. 같은 2학기를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자, 요즘 학력 수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운됐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실제 데이터를 어머님들이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92점을 맞았을 때 고양이고에서 고양이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보세요.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자고에서 92점이 작년에 2.7등급이었는데 그 전에는 2.7등급이었다 이 말이죠. 등급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만큼 작년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걸 반증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덕이 백말 백서 백신 세원 안곡 대진 동고 이렇게 제가 자료집에 아주 꼼꼼하게 다 넣어놨으니까 어머님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풍동까지. 자, 대부분의 학교가 19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앞서 있죠. 요 숫자가 다시 말해서 요 숫자가 요 숫자보다 작죠. 그죠? 등급이 앞섰잖아요. 2020년 작년 코로나 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비교. 이건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되었을 때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90점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첫 중간고사를 봤더니 80점, 심지어 70점, 60점이 웬말? 여기서 한 번씩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92점과 똑같은 점수를 가정해서 고등학교 때 92점이 과연 같은 순위인가? 이걸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측하시죠? 답은 예상하시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5마 3학년 92점 가지고 3등급이었다면요. 이 학생이 고양 예고를 갔다 4.3등급 같은 점수였을 때 만약에 주역고를 갔다 2.0등급입니다. 그죠? 그만큼 중학교 때 92의 무게와 고등학교 때 92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학교별 지필 수행 비중입니다. 잠깐 제가 시간 점검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 계산을 7시 50분까지 요걸 끝내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계획에 불과하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지키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필평가대 수행 비중은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필이 올해 들어서는 되게 정상적으로 많이 됐어요. 작년에는요. 이 숫자가 되게 가늠이 안 됐어요. 지필이 35%인 학교도 있었고요. 수행이 오히려 65%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건 대부분이 지필이 80%, 수행이 20%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특이하게 지필이 45%, 수행이 55%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어머님들 그 자료집에 잘 넣어놨습니다. 온라인 참석하신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료집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석 못하셨지만 이 부분 들르실 일 있으시면요. 학원에 들르시면 저희들이 세팅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르셔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위치가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학원은요, 후곡의 무게중심입니다. 후곡의 무게중심. 후곡 지도를 딱 펴놓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무게중심점을 찾으면요, 딱 점이 찍히는 데가 저희 학원입니다. 여기 그 뒤에 자료집에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곡 한 가운데 6교 옆에 2층이니까요. 그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자, 학교별 평가 방식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어머니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수행평가 부분에서 이 항목들 좀 봐주세요.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중시 여기는구나, 발표를 중시하는구나, 논술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희가 이런 걸 보는 이유는요, 학원에 여기서 취할 것들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걸 봅니다. 혹시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 우리 학원에 붙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랄지, 이런 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세운 거 역시 이런 식으로 자료집으로 대신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발, 주역, 중산, 풍동. 그 다음에 운정고도 일부러 제가 넣어놨습니다. 운정고는 도대체 뭐지? 문제풀이 발표도 있네? 와, 우리 수학게임에서 강조하는 발표 수업이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건 너무 쉽겠죠. 그렇죠? 이런 건 뭐 너무 습관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필고사의 실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릴 기회 있을 때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1부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학교별 학급 운영 현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학생 수를 궁금해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왜? 내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자, 제가 300명대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100명대는 파란색 하이라이트, 좀 진한 파란색은 있었던가?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자, 국제고는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300명대고 세원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대 학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동고, 저형고, 정발고, 중상고, 풍동고, 가저고, 그 다음에 대화에서 운정까지. 운정은 근 400명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해서 1부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아이고, 제가 4분을 초과했네요. 그쵸? 3분을 초과했네요. 자, 어떻습니까? 1부에서 조금 궁금하신 거 해소가 되셨나요? 1부에서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네. 보면 일지망 배정 비율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잘 봤는데, 네. 이제 그 배정 비율 80 몇 %는 사실 서울학교에 대한 일지망 배정 비율도 있고, 아니면 선호하는 저희가 구성이 좀 편한 학교들도 성격이 단순형들이잖아요. 어머님 질문 요것이죠? 요거 제일 처음,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일지망 배정 비율, 그 다음에 끝지망 배정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만 보면 네. 일지망이 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얘기 듣기로 저는 이거 금방 해보니까 주역이나 저동이나 정말이나 이쪽 단축이 있는데, 네. 얘기 듣기로는 모두의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여기 100%의 긍정하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수치가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3개년 일지망 배정 비율 고양시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83%, 82%, 84%. 언뜻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일지망에 배정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지망에서 아까 15지망까지는 그래도 되네? 끝지망 비율 정말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그 비율이 1%대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가 사실은 작은 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명일 때 일지망 원하는데 배정되는 학생이 8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1000명일 때 8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00명은 이 지방에서 15지망까지 배정될 수 있고, 이 지방에서 5지망까지 배정될 수 있고, 제가 중등하고 헷갈리죠? 그 다음에 끝지망은 그 중에 한 명은 또 100명은 또 1000명은 단위가 커졌을 때 그 학생들은 끝지망에 배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일지망에 배정이 안 됐다고 막 저기 막 하소연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매번. 매해 끝나고 나면요. 근데 원하는데 배정된 어머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만 억울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일지망 희망 안에도 모두 배정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일지망을 원했다가 원하는데 못 가고 전혀 원하지 않은 제2, 제3의 고등학교 배정돼서 오히려 결과는 더 좋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망 무조건 갔다고 해서 결과가 또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것은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이제 통합이 됐다라는 건 아시죠? 통합이 돼서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전공 선택 과목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자기 진로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만약 그 학교에 예를 들면 특이 과목들이 개설이 안 되면 이웃 학교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진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대진, 그다음에 뭐 심지어 대화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학생 수를 모집해서 그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정확하게 제가 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진로 선택에 맞게 어차피 문이과 통합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을 같이 막 듣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과 과목들을 많이 선택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에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과 과목들. 네, 저희들 이제 후캠퍼스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수학의 힘과 폼수학 개발자이신 홍정환 대표님만큼 제가 힘있게 이 프로그램 설명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학원은 본원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갈 겁니다. 본원을 그대로 복사판에 저희 학원에 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본원에 이 약간은 시간대 이런 건 좀 바뀌어지잖아요. 구체적인 거. 구체적 운영 방식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현장에 오신 어머님들은 자료집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자료집 추후에 보실 거고, 요거 제가 입학 안내서라고 하는 그 자료집 페이지까지 매겨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먼저 초등부 교수학습 프로그램 입학 안내서 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길쭉한 A4 용지 세로 버전 있죠? 요게 입학 안내서예요. 어떤 거냐면 거시기 어머니, 네, 저기 있습니다. 어머니 저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요렇게 생긴 거요. 요렇게 생긴 거. 입학 안내서예요. 네. 자, 보실게요. 저희들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은 폼수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폼수학. 그 다음에 수학의 힘 프로그램은 초4부터 중3까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고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학의 힘 프로그램 내에는 중3까지 담고 있습니다. 초1에서 중3까지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수학의 힘과 폼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등부 3학년, 1학년에서 3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이틀 80분 수업을 합니다.
이 학생들의 수업 시간대는 3시에서 4시 20분까지 이렇게 시간대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 4학년이 주 2일인 기간이 있어요. 초3에서 초4 올라가기 과도기 기간이 있죠. 그때가 바로 초3 마지막 12월, 1월, 2월입니다. 이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3일 수업을 하면 아이들 깍하죠. 이 과도기 기간에 이틀로 가되 수업 시간만 길어집니다. 140분으로. 80분은 이던 것이 140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똑같이 초등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똑같이 140분에 주 3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5, 6학년도 140분에 3일 이렇게. 자, 시간표 이렇게 구성이 된다. 140분 중에요. 저희는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20분의 관리 시간을 둡니다. T 관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따로 두는데요. 테스트 관리 이 시간. 그래서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기본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심화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금과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은 창의사고력 발표 수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우리 홍정환 대표님이 설명하신 걸 링크 걸어드리는 걸로 대신한다고 했죠. 저희 프로그램 대신하는 걸로 제가 저희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초등부 교수학습 기간은요. 기본 과정은 2에서 2.5개월,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은 1에서 1.5개월. 물론 과정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는 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대입니다. 수업 시간대 초등 1, 3학년은 3시에서 4시 20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은 주로 4시 30분에서 6시 50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학년까지. 그 다음에 5학년의 일부와 6학년은 여기 7시에서 9시 20분에 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학원도 초등 6학년 되면은 이렇게 2부반에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여학원도 7시에서 9시 20분인데요. 얘들이 중1이 되면요. 되게 희귀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중1이 되면요. 5시 반에 1부가 시작되거든요. 5시 반에서 7시 40분. 아이들 6학년 때 9시 20분까지 하다가 중1이 되면 7시 45분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요. 너무너무 가볍게 학원을 다녀요. 6학년 때 그렇게 좀 해봤더니 다만 일부 어머님들이 지금 6학년이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가끔 좀 걱정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적응을 합니다. 네, 시간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등부도 주 3일 140분 체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부 시간, 2부 시간으로 나눠지는데요. 1부 때는, 자, 여기 기본 과정은 보통 2개월 내지 2.5개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1개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2, 3학년에 한해서. 그 다음에, 1부 반에 배정될 경우에는 5시 20분에서 7시 40분. 그 다음에 2부 반일 경우에는 7시 40분에서 10시. 그 다음에 화목 토요일 경우에는 오전 10시 반에서 12시 50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되셨죠? 자, T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20분 동안 저희 테스트가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그 다음에 먼슬리 테스트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각 분기별로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기에 의해서 디텐션이 가려지고 완전 학습을 이루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강료 부분입니다. 수강료 부분 안내문에 역시 안내서에 들어가 있고요. 요런 어머니들 안내서에는 여기 3학년 돼 있는데 1학년도 포함돼야 됩니다. 1학년도. 잠시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마스크 좀 하나 바꿀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왜 바꿨을까요? 어머님들, 제가 마스크를 왜 바꿨을까요? 마스크를 왜 바꿨을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마스크를 깨끗이 바꿨고요. 수학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없으시다고요? 너무 정리를 잘 해놨다고요? 네, 우리 새형제 장학금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자녀, 다둥이 정말 다복하게 세자녀 각각 10%씩 저희도 지원해 드리고요. 네, 수학임과 카르마학원 동시 수강 시 수강이 각각 5%. 추천장학금이 있어요. 추천장학금. 저희도 어머님들요, 가끔 이거 특별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신학기 때. 이때는 평상시에 10% 각각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학기 때 저희들 특별 프로모션 기간에는 20%로 늘려요. 그것도 누적으로. 5명을 추천해 주시면 100% 면제를 받는 어머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저희 광고 많이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리워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 예상보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그죠? 정말 오늘 계획에 불과하네요. 제가 이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설명을 참 하려다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것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으니까 어머님들 질의응답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죠? 제가 애초에 비도 오니까 어머님들 마음 불안하시죠? 빨래는 다 걷으셨어요? 혹시 빨래 때문에 막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비가 갑자기 오니까 집에 걱정 없으시죠? 제가 조금만 더 진행해도 되는 거죠? 빨리 가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 8시 10분. 저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역대급으로 짧게 진행을 했는데, 자, 혹시 어머님들, 질문, 어디 온라인에 접속하신 어머님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저희 아마 문자가 나갈 거예요. 문자가 나갈 겁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여기 간단 설문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